추석을 맞아서 고향 논산으로 내려갑니다. 저는 항상 논산을 갈 때 기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기차가 제일 편하거든요. 핸드폰 잠깐 만졌을 뿐인데 논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데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는 사람을 좀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람을 지켜보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네요. 귀여운 고양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논산역에 도착한 인증 영상도 하나 찍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자 부모님이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살이 빠져서 어머니가 보자마자 놀라셨습니다. 아니 너 같은데 머리도 올렸어 지금? 아니 머리 묶었어요. 모자 쓰고 있고 그래. 그거 모자 쓰고 너 같은데 체형이 저희 가족은 곧장 홈플러스로 갔습니다. 추석 전날부터 추석에 뭐 할지 얘기를 하다가 사람 없고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해서 여행 가기 전에 먹을 걸 사러 왔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집 본가에 왔습니다. 내일 어디를 갈지 이제서 회의를 하는 저희 가족입니다. 전날 회의를 해서 목적지를 정하고 숙소 예약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은 부모님께서 차려주신 정성스러운 집밥입니다. 푹 고운 갈비탕, 그리고 흰쌀밥, 김, 양파, 마늘절임, 푹 익은 김치, 그리고 새콤한 무생채까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럼 우선 국물부터 한 모금 떠먹겠습니다. 국물이 진짜 깊고 진한데 얼굴이 너무 가까워서 카메라를 조금 멀리 놨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모금 먹어보니까 역시 맛있네요. 저희 부모님이 갈비탕도 참 잘 끓이세요. 추석 아침에 느껴지는 한가로운 분위기, 그리고 가족끼리 식사하는 이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저의 고향인 논산은 추석이 되면 동네가 참 한산하고 조용합니다. 김치 맛있다. 밑에서 흐른 거랑 갈비가 두툼하니 참 맛있게 생겼죠? 푹 고아져서 뼈도 발라져 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고기가 담백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갈비 엄청 맛있네. 아빠가 너 주려고 이거를 할 좀 끓였더라잖아. 아빠는 저거 먹으면 거의 큰아들도 먹지. 그러니까 가족이 엄청 맛있네. 이건 뭐예요? 깻잎 어머니가 들깨가루 넣고 무친 깻잎이라고 하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사실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제가 나물 종류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엄마 뭐 다 안 짰어요? 약간 그렇지. 이제 딱 맞네. 이제 딱 맞네. 근데 얘는 첨가하는 걸 싫어. 딱 밥그릇에 자기 가네. 그거 맛있어. 진짜 맛있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요. 씹었을 때 고기가 미끄러지듯이 분리되는 느낌. 참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두툼해서 입안에 들어왔을 때 꽉 차는 느낌과, 그리고 푹 익은 신김치가 입안에서 콜라보 될 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물도 시원해서 그릇째 들고 마십니다. 이 벌컥벌컥 마시는 이 기분 너무 좋아요.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랑 다른 그 쾌감이 있거든요. 이 갈비 비싼 건가 봐요. 뭐? 엄청 맛있네. 100g 3,000원 쓰이겠어. 응. 2,000원 100g이에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푹 끓여야 맛있는 거야. 여러 가지 넣고. 이거 딱이다. 항상 김치랑 고기랑 해서 정신없이 먹습니다. 놀러 가서 갈비 연기 넣으면 어떡해.
소주가 어머니가 식사 전에 큰 대접으로 김치 2접시를 가져왔는데 그거를 저희 넷이서 다 먹은 거예요. 김치를 워낙 잘 먹습니다. 근데 이 김치가 맛있어도 김치가 잘 들어가려면 거기에 곁들여진 음식들이 참 맛있어야 되는데 와, 이 갈비랑 김치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냉장고에서 김치를 하나 또 꺼내 오셨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밥을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 마스크. 저희 가족은 점심을 맛있게 먹은 뒤 오늘의 여행 목적지인 대산으로 갑니다. 9월의 날씨답게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게 피었습니다. 목적지에 가기 전에 간단하게 사 먹을 빵을 사러 파리바게트에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빵을 사들고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지나가는 길에 보이는 논밭은 황금색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 파란 바다, 탁 트인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이곳은 저희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편했습니다. 굉장히 맑은 바닷물이 보이는데요. 순간 개울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티 없이 맑습니다. 그럼 잠시 파도 소리 듣고 갈게요. 빵을 먹기 전에 머리를 먼저 묶고 먹을 건데요. 머리를 묶으니까 뭔가 짧은 올백머리 같지 않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까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크림빵인가 치즈크림빵을 먼저 먹어볼게요. 크림치즈빵이 와 진짜 맛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밖에 나와서 바다를 바라보고 이 자연 속에서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족들이랑 대화도 즐겁게 나눈다 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아무튼 힐링이었어요. 제가 평상시에 단 음료 같은 거 잘 안 마시는데 이날 오렌지 주스가 참 맛있더라고요. 달달하면서도 주스 맛 나고 슈크림빵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밥이 각자 탁자가 있어. 이것도 운치 있고 좋네. 이곳에는 큰 바위들이 많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빵이랑 음료수 올려놓고 먹으니까 탁자처럼 편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찍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팥앙금빵을 먹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빵 자체, 그러니까 탄수화물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먹어요. 왜냐면은 이 영상 전에 제가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탄고지 일주일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그거 찍고 나서 바로 이제 가족들이랑 와가지고 아침에 갈비탕이랑 탄수화물 먹고 또 지금 이렇게 탄수화물 먹는데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아무튼 원래는 저탄고지 영상이 먼저 올라가야 되지만 추석 브이로그를 기다려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석 브이로그 먼저 업로드 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형이 찰떡파이도 먹었다고 보여주래요. 프렌치파이도 먹었다고 보여주라고 해서 영상 앞에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홈플러스에서 산 고르곤졸라 새우깡인데 이거 냄새도 좋고 맛도 있어요. 이거 먹고 조금 놀랐어요. 새우깡인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홈플러스 자체 PB 상품인 것 같은데 맛 되게 괜찮았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어머니가 바닷물에 발을 담그니까 참 시원하고 좋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탄수화물 파티를 열심히 벌이고 있는 한희주입니다. 원래 저탄고지 영상이랑 이어져야 제가 느끼는 이 희열을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간에 저는 일주일 만에 탄수화물을 이렇게 끊임없이 먹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단 것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최고입니다.
오렌지 주스 이날 진짜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마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바닷물이 좀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희는 다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바다를 감상하는 중입니다. 저희는 이제 해수욕장을 빠져나와서 식사를 하러 갑니다. 창문을 향해 들어오는 가을 저녁의 시원한 바람이 산뜻합니다. 저희 가족은 장어탕을 먹으러 갑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은 모자이크를 심하게 했는데요. 과연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음식에서 이상한 게 나왔던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모자이크를 한 이유는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넣을까 말까도 고민했고, 아니면 그냥 뭐 저는 맛있게 먹었으니까 상호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 아빠, 형 셋은 다 별로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장어탕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태어나서. 그래서 사실 이게 장어탕 맛이 아니라 그냥 무슨 된장찌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장어탕이긴 하지만 그냥 시래기 된장국 먹는 맛이다 이러면서 먹으니까 시장이 반찬이라고 막 배도 고프고 막 이러니까 허겁지겁 막 먹었습니다. 너무 막 배고파가지고. 근데 뭐 저는 장어탕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만 장어탕을 살면서 한 10번 이상 드셔보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장어탕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뭔가 비유를 하자면은 갈비찜 같은 거 먹다가 떡이 하나 있길래 딱 씹었더니 알고 보니까 흰색 대파를 씹은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뭔가 이 대파라는 식재료가 맛없는 건 아니지만 대파라고 알고 먹는 거랑 떡인 줄 알고 먹었는데 대파인 거랑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식당에서 밥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밥이 그냥 공짜로 리필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저희가 밥을 먹고 났더니 밥값을 또 추가로 받더라고요. 사실 뭐 밥값이 아까운 건 아닙니다. 저는 식당 가서 밥 한두 공기씩 추가로 먹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고 돈을 받으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친구랑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사장님께서 음료수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당연히 네 음료수 아니요, 안 주셔도 돼요 라고 친구가 말을 끊고서 음료수를 안 줘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가고 나서 친구한테 말했어요. 아니 야, 음료수 공짜로 주는데 왜 안 먹어? 라고 했더니 친구가 나도 처음에 저 얘기 듣고서 그냥 음료수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계산할 때 돈 받더라고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듣고 되게 어이없었는데 이 어이없던 거를 이날 당했던 거죠. 그치만 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그리고 영상 내에서 말을 다 못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더 억울했던 건 배고파서 밥을 몇 번 시켜 먹었는데 밥을 공짜로 주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엔 배를 누르다가 죄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굽신굽신하면서 밥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굉장히 죄송스러워했는데 영수증 보고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설명 진짜 끝! 식사를 마치고 차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초콜릿을 먹습니다. 역시 식사 후에는 달달한 게 최고죠.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다이소가 있어가지고 트리트먼트와 마스크팩을 어머니가 사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는 아니고요. 그냥 숙소라서 모자이크 했어요. 숙소에 도착을 해서 내일 가족끼리 어딜 갈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문 닫는 데가 많을 거야. 시장도 문 닫는 데도 많고 오후부터 열더라도 좀 쉬겠네. 없다고. 그러면 시장을 가지 말고. 저희 형은 언제나 그렇듯 여행을 가면 꼭 밤에 나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야식을 사 먹으러 왔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큰 슈퍼가 있길래 여기로 왔습니다. 형은 OS도 먹고 싶고 오뜨도 먹고 싶고 뭐 먹고 싶은 게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꺼내놨지만 다시 정리해 놓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과자와 맥주를 사들고 숙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는 형이 영상 찍으면 부모님이 보시니까 찍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엔 아침에 또 먹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사진으로만 아쉽지만 이렇게 올립니다. 새벽 4시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형이 침대에서 잘 못 자는 편인데 이날따라 형이 너무 뒤척여가지고 제가 잠을 깊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숙소에 마련되어 있는 스낵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웹툰 같은 거 보면서 시간을 때우다가 좀 깝깝하기도 해서 밖에 나가려고 했더니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비 그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나갔는데, 그래서 PC방이라도 갈까 해서 PC방에 갔는데 또 이날 어떻게 PC방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스낵바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스낵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얼도 있고 빵도 있고 있어서 그냥 아침에 비몽사몽 일어나서 아침을 일찍 혼자 먹습니다. 시리얼에 우유 말고 그리고 토스트 가져와서 잼 발라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주스님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야. 딸기잼을 골고루 펴발라줍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 토스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날 잠을 좀 설치고 일찍 깨서 그런가 이게 내가 뭘 먹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리얼을 먹긴 먹는데 이게 시리얼이지 싶고 그냥 뭔가 진짜 밥을 먹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숙소에서 조식을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아침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갈 곳이 없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쉬면서 아침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토스트 오랜만에 먹어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깰 때까지 계속 여기서 웹툰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조금이라도 풀어보려고 욕조에 몸을 담궜습니다. 원래는 10시가 되면 가족끼리 여기서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 먼저 깨버렸기 때문에 저는 식사를 마치고 부모님 아침을 제가 차려드렸습니다. 뭐 준비된 건 숙소에서 다 해준 거지만요. 아무튼 간에 부모님도 시리얼과 토스트를 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합류한 형까지 제가 잘 차려줬습니다. 저희는 식사를 마친 뒤 등산을 하러 갑니다. 보통 추석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밤새 비가 내려서 그런지 어제보다 날씨가 더 예쁩니다. Sometimes strange. It seldom turns out the way you think. But if you want some. 산에 올라가기 전에 물도 챙기고 각자 필요한 것들을 챙겨갑니다. 저는 살 타는 게 싫어서 모자를 쓰고 갑니다. 와, 구름 보세요. 진짜 뭉게뭉게 예쁘죠? 영상을 찍고 있었더니 가족들이 먼저 저만치 가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등산하려는 곳은 황금산입니다. 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고 등산을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아침 등산을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더라고요. 이런 걸 산림욕이라고 하죠. 산에서 욕한 헛소리였고요. 산림욕은 산림이 방출하는 피톤치드 살균 효과라고 합니다. 오, 개다, 개. 개. 산깨다. 개. 산깨. 이 녀석은 도둑개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반수생 동물이라 산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쥐개발을 내민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산에서 개를 만난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 해본 일입니다. 아무튼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코스를 잘못 골라서 굉장히 가파른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이렇게 송골송골 맺힌 거 보이시죠? 힘겹게 산을 올라 정상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눈앞에 아주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탁 트인 바다와 시원한 초록색 나뭇잎 그리고 푸른 바다까지 이 한 폭에 담긴 그림 같은 바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진 찍는 척하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남겨놓으면 생동감 있고 더 좋습니다. 그래도 사진 한 장 남기면 더 좋겠죠? 저희 가족은 정상에서 사진을 찍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저희가 가는 곳은 코끼리 바위인데요. 내려가는 길이 많이 가파르더라고요.
저는 국내 바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제주도 그리고 강원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서해 바다에 이런 뷰가 있는 곳은 처음 봤어요. 거기다가 사람도 굉장히 없고 파도 소리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왜 소리가 좋냐면요, 이게 몽돌 자갈이라고 하는 건데 몽돌 자갈이 파도에 쓸리면서 나는 소리가 진짜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 효과음 꼭 넣고 싶다는 게 있는데 이 영상과 되게 찰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진짜 날씨 찍인다. 남천동 사는 최익현 씨의 말이었습니다. 참 날씨가 좋죠. 사진도 찍으면서 바다도 바라보고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파도 소리 감상 시간이 있겠습니다. 반대편에도 길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더 없고 더 조용한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이 더 마음에 드네요. Nights out under the sky, watching stars.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바위는 코끼리 바위라고 하는데요. 아기 코끼리가 바다에 빠져 죽자 어미 코끼리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은 제가 지어낸 겁니다. 근데 코끼리 바위는 진짜 맞아요. 하핫. 황금산은 산도 보고 바다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산을 내려가던 중 더 큰 녀석을 발견합니다. 나무를 이렇게 잘 타는 개는 몇 종류가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바로 도둑개입니다. 어느새 카메라맨 다리를 나무처럼 오르기 시작합니다. 뭐야, 자꾸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잠깐만. 산을 내려와서 저희는 발을 털고 있습니다. 흙먼지가 많이 묻었으니까 차 타기 전에 털어줘야겠죠? 저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4명이서 물 한 병 들고 갔더니 아주 갈증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수분 보충을 해줍니다. 저희 가족 몹시 갈증나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게 11시 20분에 올라가서 2시 37분에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가족 4명이서 물 한 병 500ml짜리 하나 들고요. 아침을 8시에 먹은 저와 아침을 9시에 먹은 우리 가족. 점심도 먹지 않은 채 등산을 했더니 굉장히 허기가 져서 가는 길에 초콜릿 하나씩 먹었습니다. 우선 식당 먼저 원래 오늘 점심에 한식 뷔페를 가고 싶었는데 추석에는 한식 뷔페가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가족이 선택한 건 양평 해장국입니다. 김치, 깍두기, 양파, 리필은 당연하고 아무리 비싼 걸 시켜봐야 한 사람당 10,000원이 안 넘는 훌륭한 가성비 되시겠다. 반찬이 시장이라고 했던가? 아니 시장이 반찬이라고 했던가? 아니 종각 밥이랑 김치만 먹어도 맛있는겨? 제가 이 양평해장국 먹으려고 논산에서 더 왔다니까요. 저는 양평 해장국을 시켰습니다. 양과 천엽 그리고 선지가 들어있는 해장국입니다. 정말 시장이 반찬이라고 기본 반찬이랑 공깃밥만 먹는데 이렇게 꿀맛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해장국에서 처음 먹을 건 양입니다. 혹시 주스님들 양들의 침묵이란 영화 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양들의 침묵이란 영화는 미국에 있는 목자가 양들한테 썰렁 개그를 했는데요. 그러자 그 친구들이 침묵을 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 젓가락 집습니다. 김이 아주 모락모락 나는 게 맛있어 보이죠? 한 입 가득 채워 넣으면 이게 바로 꿀맛이죠. 그리고 이거는 콩나물 반찬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자, 어쨌든 간에 국물도 한 숟가락 떠 먹습니다. 국물이 그냥 담백하더라고요. 뭐 자극적인 맛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은은하게 담백한 맛. 이날 밥을 한 3공기는 먹은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기본 반찬이랑 먹는데 여기 먹는 거 보세요. 이제 며칠 굶은 사람처럼 먹죠. 근데 등산을 하고 와서 먹으면은 뭘 먹어도 저렇게 와구와구 먹죠. 이제 건더기도 어느 정도 건져 먹었고 밥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밥을 한번 말아 먹겠습니다. 저는 밥을 나중에 마는 편인데요. 왜냐면 밥을 처음부터 마는 분들도 있지만 밥을 처음부터 말면은 저는 국물이 탁해져서 개인적으로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나중에 말아 먹습니다. 그럼 국물이 굉장히 깔끔하고 개운해집니다. 제가 이 당일날은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먹는지 몰랐는데 지금 편집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머슴처럼 먹네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친구 있다면 밥 사줄 맛 나겠더라고요. 인터넷에 뭐 그런 짤들 있잖아요. 깍두기 국물을 부어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거다. 그런 게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 싶어서 궁금했는데 처음부터 먹으면 맛없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부어봤거든요. 하면서 아유?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한순간에 누렁이 밥이 된 줄 아셨나봐요. 아무튼간에 깍두기 국물을 말아먹는 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게 맛있을까? 했는데 맛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설렁탕이나 무슨 국밥 같은 거 먹을 때 깍두기 먹잖아요. 그러니까 깍두기도 맛있으면 깍두기 국물도 당연히 맛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넣어 먹어도 괜찮겠구나. 하지만 이제 넣을 때는 항상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나 이거 음식 버리는 거 아니고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다 라고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좀 놀랄 수 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온 저희는 후식으로 찰떡파이를 먹습니다. 두개 아니 이렇게 지나가라고 아빠가 그랬을 때 물어. 후식까지 먹고 난 저희 가족은 저희 둘은 삼길 포항으로 갑니다. 어머니와 형은 걸어서 간다고 가더라고요. 가깝거든요. 뭐 아무튼 차는 또 끌고 가야 되니까 아버지랑 저는 차를 타고 갑니다. 삼길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구름 보세요. 진짜 이날 날씨 참 좋죠. 진짜 가을은 참 하늘이 예쁜 계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바다에 수많은 갈매기들이 보입니다. 이 갈매기를 바짝 말리면 겨울철에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메기가 되는 건 당연히 뻥이겠죠? 삼길포항은 배에서 직접 회를 떠주는 곳인데요. 보통 뭐 근처에서 먹거나 아니면 다른 곳 가서 드시곤 합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새우깡이나 그리고 배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부산물들을 먹기 위해 갈매기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새우깡이야, 새우깡. 새우깡 던져주면 잘 먹어요. 저희는 식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회는 볼 일이 없어서 이제 돌아갑니다. 이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모자를 잘 손으로 잡고 갔어요. 그리고 근처에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는데 와, 무슨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저희 가족은 잠시 쉬기도 할 겸 카페에 왔습니다. 카페를 정할 때 뷰가 되게 좋은 곳과 그리고 커피가 조금 저렴하면서 뷰도 적당히 괜찮은 곳 중에 어딜 갈까 하다가 그냥 저희 부모님 픽이 이쪽이라서 여기로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각자 성격만큼 다른 메뉴들을 골랐습니다. 제가 뭘 골랐을까요? 음료를 받아왔습니다. 카페 라떼, 아메리카노, 캐러멜 마키아토, 딸기 요거트 스무디. 맞추신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고른 건 딸기 요거트 스무디입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땐 땀도 안 나고 깔끔하고 뽀송뽀송하게 있는데 밖에만 나오면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날 완전 거짓골이 따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때 매직을 안 해가지고 곱슬이 엄청 올라올 때라서 진짜 지저분했어요, 머리가. 저희 가족은 곧장 집으로 갈지 아니면 대천에서 하루 더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갈지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 가족은 대천으로 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번 여행은 국밥 여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추석 명절 하면은 모든 물가들이 비싼데 여기는 가격이 동일하거든요. 하하. 점심에 형이 등뼈 해장국을 맛있게 먹길래 저도 등뼈 해장국 하나 시켰습니다. 때깔 봐요. 맛있겠죠? 그리고 오이 양파 피클, 깍두기, 김치, 그리고 오징어 젓갈. 등뼈 살코기가 실합니다. 이거 보세요. 완전 토실토실하게 생겼죠? 맛있겠다. 아예 지금 이거 더빙하고 있는데 침 넘어가네요. 그리고 묵은지까지 잘 먹겠습니다.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잘 썼다는 거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럼 진짜 먹겠습니다. 한 젓가락 먹고요. 그리고 아까 떠났던 살코기 하나 딱 꺼낼게요. 이거 보세요. 아주 야들야들 부드럽게 생겼죠? 그럼 이걸 입에 넣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 그렇지. 고기 먹었으면 이 양파 먹어줘야지. 아, 이 조합이 최고거든요. 아, 맛있습니다. 자, 살코기도 한 입. 또 먹습니다. 아, 맛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묵은지도 먹어줘야죠. 묵은지 먹은 지 얼마나 묵은지 오렌지 아니야? 아무튼간에 묵은지는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밥말은 국밥은 맛있습니다. 밥 안 말아 먹으면 안 되겠죠? 밥알 사이사이 스며든 국물이 참 맛있습니다. 그냥 계속 들어가네요. 뚝배기 들고 안 먹으면은 마무리할 때 마무리한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먹을 때쯤엔 뚝배기 이렇게 들고 싹싹 긁어서 먹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희 가족은 숙소로 갑니다. 한번 열어봐야지. 진짜 키리야. 열쇠로 숙소 문을 여는 건 참 오랜만의 일입니다. 아마 열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침대 본델인가? 여기 침도 온돌이네. 전날 형이 침대에서 잠을 설쳐서 오늘은 온돌과 침대가 있는 방으로 골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밤 산책을 하러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늦은 밤에도 폭죽을 터뜨리며 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뒤에서 걷다 보면 부모님이 다정하게 이렇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람에 머리가 날리는 한이주인데요. 그냥 그렇네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입니다. 저희 가족은 서둘러서 숙소 밖을 나와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점심 먹을 준비를 합니다. 계란옷 입힌 맛있는 동그랑땡, 그리고 양파 절임, 그리고 무장아찌, 그리고 이건 이거 뭐예요, 엄마? 이거? 두릅나무. 두릅? 데쳐 왔다 두릅.
야, 사람들이 너 싫어하지? 넌 그거 모르지? 네, 두릅이랑 그리고 이거는 아버지가 만든 그 동그랑땡이인데 부친 건 제가 붙였는데 좀 태웠네요. 그리고 맛있는 김치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갈비탕까지 해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밥 먹을 땐 역시 머리 묶고 먹는 게 편해서 머리 한번 묶고 먹을게요. 쓱. 저는 우선 밥부터 한 젓가락 먹고 시작합니다. 제가 부친 동그랑땡인데요. 이거 저기 요리하는 곳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게 태운 건지 익은 건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태웠어요. 양파절임도 한 입. 밖에서 오래 자취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집밥만큼 맛있는 음식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김치부터 이런 양파절임, 사소해 보일지 모르는 이런 음식들 하나하나가 참 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동그랑땡 저희 가게에서 파는 건 아닌데 요거 맛있더라고요. 계란옷 입혀서 부쳤는데 저는 이날 개인적으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물론 직접 만드는 동그랑땡도 맛있지만 요새 가공품으로 나온 이런 동그랑땡들도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요 가공식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맛 괜찮습니다. 제품 이름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제품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네요. 아무튼 김치랑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갈비. 지난번에도 첫날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또 갔다 와서 또 푹 끓였더니 더욱 맛있어졌습니다. 뜨끈한 갈비살에 푹 익은 김치 하나면 부러울 게 하나 없죠. 너무 맛있네요. 근데 저기 뜨거운 거 집어넣었더니 막 뜨거워가지고 저러고 먹고 있어요. 저희 집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전이나 이런 부침 종류는 많진 않았어도 그래도 한두 가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갈비탕이랑 먹으니까 그래도 추석 명절 잘 보낸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추석 음식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그랑땡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땐 형이랑 동그랑땡 하나 더 먹겠다고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없죠. 아무튼 간에 동그랑땡 참 좋아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전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굴전입니다. 굴전은 저희 형이랑 저랑 둘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굴은 잘 먹는데 이상하게 굴전은 못 먹겠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 뭔가 특유의 비릿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센 거에서 더 원래 그런 향이 심한데 저는 오히려 센 굴은 진짜 좋아합니다. 아무튼 간에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와서 누워 있습니다. 역시 추석에는 빈둥빈둥 되는 게 최고죠. 밥을 먹었으면 또 후식을 먹어야겠죠. 부모님이 선물 받은 롤케이크와 그리고 귤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우유. 여행 중에는 몰랐는데 턱 밑이랑 코에 무슨 큰 벌레한테 물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보일 겁니다. 빵을 좀 이상하게 만든 것 같다. 롤 케이크인데 엄마가 이상하게 자르는 거야. 아니야, 가운데가 텅 비고 단 거는 좀 덜하면서 엄마가 이상하게 이 엄마가 인마 옛날에 전국 이렇게 쓰기 대해서 긁고 먹었는 사람인데 아들 조금씩 천천히 먹어봐 이렇게 막. 귤이랑 같이 먹어야 돼. 딱 이게 귤 맛이야. 응? 이게 왜 귤 맛이야? 약간 귤 맛 좀 짠달까. 약간 귤 맛. 이게 어떤 맛 롤케이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색깔이랑 생긴 거 봐서는 맛도 그렇고 그냥 딸기 롤케이크 같은데 갑자기 형이 또 귤맛 난다고 하니까 뭐지? 이러면서 먹었습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당황한 듯한 표정이 생생하게 담겼네요. 롤케이크를 조금만 먹을 줄 알았는데 또 주셔서 또 먹습니다. 저희 집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일부러 모자이크를 좀 했고요. 예쁜 노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뭔가 설레면서도 아련한 느낌이랄까? 그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을 건데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분식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 대표 메뉴인 떡볶이입니다.
맛있는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엄청 큰 떡볶이랑 그리고 모둠튀김 2개,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가족이 먹습니다. 얼마나 크냐면요, 제 손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치즈 스틱입니다. 치즈 스틱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저 있는데요. 네, 싫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전 좋아합니다. 하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생선가스입니다. 생선가스는 맛이나 알레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요. 근데 저는 이 뜨끈뜨끈한 생선가스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나는 저희 집 떡볶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편집하고 있다 보면은 집 가서 떡볶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뭔가 자극적이지 않지만 중독적인 맛?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맛이거든요. 뭔가 우리가 밥을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자극적이지 않은데 그런 당기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이 맛있어서 국물이랑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요새는 쌀떡볶이가 별로 없는데 저희 가게는 쌀떡볶이라서 식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새우튀김. 새우튀김은 진짜 언제 먹어도 좋습니다. 전 항상 무슨 음식, 배달 음식 시킬 때 사이드 메뉴에 새우튀김 있으면 무조건 시키는데 집에 오면은 또 아버지가 이렇게 새우튀김 많이 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군만두를 입에 딱 넣으려다가 여러분한테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저 먹겠습니다. 바삭바삭하니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김말이 튀김입니다. 저 어렸을 때 김말이 튀김이 5개에 1,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1,000원어치 시켜가지고 간장 찍어 먹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오뎅 국물 먹으면서 먹었는데 그때가 진짜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흔한 음식이 됐다 보니까 뭐랄까 예전만큼의 감동은 없지만 그래도 맛있습니다. 튀김엔 떡볶이 국물이죠. 살짝 찍어서 먹으니까 더욱 맛있습니다. 저녁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만약에 못하면 또 집에서 자면 되는 거고 어쩌겠어요. 그럼 천천히 해요. 사랑이란 서로 다른 말을 하더라도 같은 마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가야겠다는 아버지와 안 된다고 하는 어머니. 결국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니까요. 도착해서 전화해야 되는데. 카톡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거 놓고 놓고 가는 거 있으면 또 받으면 되죠. 잘 받아.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엄마. 타세요. 갈게요, 엄마. 얼른 가. 네. 그리고 요 가방에 보면 뭐 있어. 뭐요? 그냥 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이따 기차 타고. 네. 네. 저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머니가 가방 뒤에 넣어주신 것은 봉투에 다 담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I don't know what I'd do without you.